혹시 여러분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꿈꿔 본 적 있나요? 내가 원했던 삶이 과연 이게 맞나 고민하던 순간이 있었나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단 한 번의 선택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라고 해요. 미국 미시간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건축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셨죠.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함을 느낄 만큼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셨고 제가 원하는 걸 하게 해주셨죠. 어릴 적부터 저는 경제적 고민 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일도 없었고 취미 생활에 있어서도 특별히 제한을 느끼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제 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뭔가 막연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학교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라는 질문은 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제 삶을 뒤흔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죠. 저는 별 기대 없이 소파에 앉아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에 서울의 야경이 나왔어요. 고층 빌딩들이 빛을 내며 눈부시게 반짝이고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가득했죠.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꿈을 쫓는 주인공처럼 보였고 모든 장면이 너무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게 한국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 반대편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드라마의 첫 장면부터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들은 각자 뜨거운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수록 저도 모르게 자극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사는 삶은 너무나도 멋져 보였습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목표를 향해 달렸고 실패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볼수록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야?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드라마에서 벗어나 유튜브로 눈을 돌렸습니다. 알고리즘이 저를 서울 여행 브이로그로 이끌었어요. 유튜브 영상 속에서 서울의 일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은 너무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저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자 단순히 영상이나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워야겠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와 어플을 활용해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발음이 특히 그랬어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의 열정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와 유튜브 영상 속에서 나오는 대사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계속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 문화와 역사, 음식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는 전통적인 건강식이라는 점, 집안 어른들에게 절을 올리는 풍습, 조선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한국의 독특한 발전 과정 등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점점 더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직접 가보고 싶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가야겠다.
부모님께 이 결심을 알렸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차가웠습니다. 한국? 왜 하필 한국이야? 그냥 드라마 속 멋진 모습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지. 부모님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제가 고생만 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다면 너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할 거야.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걸 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도 제 결정을 굽히지 않았고 스스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작은 가방에 부모님께 남길 편지를 넣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 거예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질수록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낯섦과 동시에 설렘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던 화려한 도시의 전경은 마치 꿈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설렘도 잠시, 현실은 전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버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드라마에서 본 것과 비슷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했습니다. 영어 표지판이 있어도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어 안내 방송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죠. 에어비앤비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근처를 탐방해 봤지만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첫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맛있었지만 가격표를 읽을 줄 몰라 동전 몇 개를 내밀며 계산해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려는데도 포장지를 뜯는 법을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했죠. 더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려니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구한 첫 아르바이트는 근처 카페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허용된 몇 안 되는 일자리 중 하나였죠. 하지만 카페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 손님들이 사용하는 줄임말이나 속도 빠른 대화를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반복했어요. 라떼를 아메리카노로 잘못 만들거나 계산을 틀리기도 했죠. 한 손님이 제 실수에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이런 것도 못하냐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노선도를 잇는 게 익숙하지 않아 반대 방향으로 타버린 겁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눈물이 터졌고 주저앉아 울고만 싶었죠. 바로 그때 제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바로 재훈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학교에서 저보다 한 학기 앞선 선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카페의 단골 손님이라는 것 외에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했고 제가 실수를 했을 때도 웃으며 괜찮아요. 처음엔 다 어렵죠라고 말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훈은 저에게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그는 단순히 형식적인 관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훈은 그날부터 제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모르는 한국 생활의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여기서 사면 더 싸요. 이런 카드는 외국인이 신청하기 더 편해요. 그의 세심한 조언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훈과 가까워질수록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도 실수가 줄어들었고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인사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어요.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죠.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며 함께 소원을 빌었고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으며 웃기도 했어요. 재우는 제가 외국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고립감을 잘 이해하고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어. 나도 너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재우는 어느 날 저를 한강의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오늘은 그냥 쉬자. 그날 그는 진지한 얼굴로 제게 고백했습니다. 엘리사,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결혼이라는 단어에 놀란 동시에 저는 행복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부모님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 부모님께 재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 냉담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단호히 반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너무 젊어.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남자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서 그래. 부모님의 반대는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쪽에는 가족, 다른 한쪽에는 재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재훈은 내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나를 여기서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런 저를 보며 부모님께서는 일단 한국에 방문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음식을 함께 고르고 한옥에서 밤을 보내며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다양한 반찬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음식이 이렇게 저렴하다니 믿기지가 않네. 아버지는 한옥의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재훈의 가족 역시 부모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재훈의 아버지는 아버지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드디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다.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나도 널 응원하겠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결혼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부모님과 재훈의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며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엘리사는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며 긴 여정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부모님과 갈등하며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가졌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둘러싼 언어, 문화,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선택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재훈과 함께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가 한 발짝 내디딘 용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이에요. 그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음을 느끼며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후 엘리사는 한국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국제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꿈과 도전, 그리고 사랑을 선물해준 나라예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거예요. 그녀의 부모님 역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을 추천하며 그곳에서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재혼의 가족과 계속 연락하며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건 제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지원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끊임없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했죠. 엘리사는 자신이 겪었던 도전과 어려움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도 여러분의 선택과 신념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예요. 그녀는 또한 부모님과의 갈등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우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우리의 행복을 가장 먼저 응원해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 역시 부모님께 제 진심을 전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꿈은 행동이 따를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스스로를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영감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해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영감을 드렸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